안녕하십니까.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오늘 2025년 1월 12일, 그저께는 아침 온도가 영하 18도, 어제는 영하 14도로 알려주더니 오늘은 전화기에서 영하 13도라고 합니다. 추위가 꽤 여러 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죠. 산티아고 순례길을 들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산티아고 길이 밝음과 또 어두움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꼭 한쪽만 있진 않죠. 물론 비중은 밝음이 더 많거나 어두움이 더 많은 쪽도 있지만 100% 밝다 아니면 100% 어둡다, 그런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혹 그런 일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자칫 독재로 흐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쉽게 절망하여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들기도 하죠. 자,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거의 전 구간이 스페인 쪽입니다만, 스페인에 걸쳐 있는 이른바 산티아고 순례길에 다녀옵니다. 처음에는 천주교인들만 중심을 이루더니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불교인들 중에도 이곳을 다녀온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순례길이 생겨나게 된 역사 배경을 알고 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조성되던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우선 알아보죠. 산티아고 순례길, 이게 스페인어로다가 까미뇨 데 산티아고라고 합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역사는 유럽 중세 시대의 종교 사회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순례길의 조성과 그 배경은 이렇다고 합니다. 산티아고의 순례길의 기원입니다. 우선 산티아고는 예수의 12사도 중 한 명인 성 야고보, 그래서 산티아고라고 합니다. 성 야고보의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 야고보는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로마 제국 휘하에 있던 이베리아 반도, 현재의 스페인으로 선교를 떠났다고 전해지며, 그의 유해가 스페인의 갈라시아 지방에 묻혔다는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다만 역사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 전설일 뿐입니다. 9세기 초에 스페인의 한 어떤 수도사, 펠라요라고 하는 수도사가 별똥별이 떨어지는 곳을 찾아가 보니 거기에 성 야고보의 유해가 있더라 하니, 그곳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글쎄요, 요즘 사람들은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별똥별 떨어지는 곳에 찾아갔더니 근 천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의 시신이 거기 있다. 요즘 어린애들은 그러면 넌센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12세기에 교황 알렉산드르 3세가 로마, 예루살렘과 함께 이 산티아고를 기독교 세계 3대 순례지 중 하나로 공인하면서 국제적인 순례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왜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곳을 세계 3대 순례지 중에 한 곳으로 정했을까? 그 역사적, 사회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종교적 배경입니다. 중세는 기독교가 유럽 사회를 지배하던 시기였으며, 순례는 신앙을 증명하고 죄를 용서받는 중요한 행위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른바 3대 순례지 중에 예루살렘은 이슬람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고, 로마로 가는 길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매우 위험했습니다. 당시 이태리 반도가 그랬죠. 상대적으로 서유럽 내부의 성지였던 산티아고는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베리아 반도의 레콩키스타, 국토 회복 운동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처음 조성되던 시기는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 간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711년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했지만 9세기부터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 세력을 점차 몰아내는 레콩키스타 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산티아고의 성 야고보는 이슬람 세력과 싸우는 기독교의 수호자로 상징화되었고, 순례길은 기독교 문화와 정체성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정치적인 것을 여기서 엿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중세 유럽의 순례 문화입니다. 순례는 종교적 행위인 동시에 문화적, 사회적 행사였습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거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순례길에 나섰으며 순례를 통해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교류하기도 하였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이 과정에서 유럽 각지의 성직자, 상인 예술가들이 모이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거야 당연하겠죠. 근데 이 순례길은 다음과 같은 조성과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순례길의 형성입니다. 순례길은 유럽 전역에서 산티아고로 향하는 여러 경로로 발전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경로, 지금 살펴보게 되는 산티아고입니다. 경로는 프랑스 길이라고 하는데, 까미뇨 프랑스라고.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넘어온 루트를 말합니다. 순례자들이 쉬거나 기도할 수 있는 수도원, 병원, 숙소가 순례길 곳곳에 세워지며 길이 체계화되었습니다. 옆에 배경 사진으로 그 지도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순례자와 순례길의 상징은 이렇습니다. 순례자들은 조개 껍데기를 상징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조개 껍데기는 갈라시아 해안에서 많이 발견되었으며 산티아고 순례를 완수했다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지팡이와 망토도 순례자들의 전형적인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 순례길이 황금길을 거쳐 쇠퇴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죠. 순례길은 11, 13세기에 황금길을 맞이했으나 이후 기독교 대분열이죠.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만 그 개신교가 생겨난 기독교 대분열과 전염병, 흑사병 등 전염병, 정치적 변화로 인해서 순례가 쇠퇴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신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적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적인 순례길로 재조명되면서 다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 사전이나 여행 안내서 등에서 전해주는 그렇고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쇠퇴했던 이 길이 부활하게 된 배경에는 1970년대에 스페인의 프란치스코 프랑코가 이끄는 독재 정권과 로마 교황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랑코 독재 정권과 산티아고 순례길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은 나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프랑코는 1939년부터 세상을 떠나는 1975년까지 스페인을 통치하며 강한 국가주의와 가톨릭 신앙을 결합한 독재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스페인의 가톨릭 정체성을 강화하려고 했고, 이를 통해 국내 결속을 다지고 국제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실은 프랑코가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던 스페인 내전 당시 공화파 쪽에 희생된 현주교 신부와 수녀가 7천여 명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초에는 스페인의 국제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적, 종교적 자산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이러한 전략의 일부로 부각되었습니다. 산티아고와 국가주의의 관계에도 주목해야 한다. 산티아고는 스페인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레콘키스타 시기 이슬람 세력에 맞섰던 기독교 수호자로서 무슬림 학살자 성 야고보라는 뜻을 가진 산티아고 마타모로스의 이미지는 프랑코의 국가적 아이덴티티와 맞아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부활시키는 것은 스페인의 전통적 기독교 유산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두 번째로 산티아고 순례길 부활은 로마 교황청과 프랑코 독재 정권의 협력의 산물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지지는 이와 같았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당시 프랑코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프랑코가 내전에서 승리한 뒤 곧바로 바티칸으로 달려가 당시 교황이었던 비오 12세, 피우스 12세를 만나는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프랑코 정권은 가톨릭을 국교로 삼고 교회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협력적이었습니다. 교황청도 산티아고 순례길의 홍보와 부활을 통해 신앙 회복과 순례 전통의 부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는 교회가 유럽 내에서 다시 신앙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원이었습니다. 순례길의 국제 홍보와 교황청과 스페인 정부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프랑코 정부와 교황청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톨릭 세계의 신앙심 회복과 유럽 기독교 문화의 중심지로 재조명하려는 큰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1971년에는 국제적인 주목을 끌기 위해 산티아고 순례길을 주요 행사로 포함하는 등 대규모 종교 이벤트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70년대 순례길이 부흥되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관광과 종교의 결합입니다. 프랑코 정권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홍보하며 단순한 신앙 차원을 넘어 관광 자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경제 외교적 목적도 포함한 결정이었습니다. 순례길은 프랑코의 유산으로 스페인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수단이 되었으며 이후 현대적 산티아고 순례길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1975년에 프랑코가 죽은 뒤 스페인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정권과 종교의 결탁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순례길은 이미 종교 문화적 유산으로 자리잡아 더 많은 사람이 찾는 순례지로 발전하였습니다. 1972년에는 유럽연합 EU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유럽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서 순례길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둘러싼 논란과 비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악용의 문제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프랑코 정권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스페인의 가톨릭 정체성과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는 점을 비판합니다. 성 야고보를 이슬람과의 싸움에서 기독교를 수호한 상징으로 사용한 것도 역사적 복잡성을 단순화한 프로파간다라는 선전선동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 종교와 정치의 결탁 문제입니다. 로마 교황청과 프랑코 독재 정권 간의 협력은 종교적 신념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경고를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1970년대 산티아고 순례길 부흥은 프랑코 정권과 로마 교황청의 정치적 종교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프랑코 정권은 이를 통해 스페인의 전통과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했으며 교황청은 신앙과 순례 문화를 부흥시켜 신도들의 결속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오늘날에도 순례길의 종교적 정치적 의미를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다녀오는 것은 참여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니 그 일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긍정적 내용만 소개하는 안내 책자 등의 내용만 믿지 말고 이 순례길의 탄생에서부터 역사, 특히 어두운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떠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